이번 시간에는 몽고DB의 백업과 복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실제로 몽고DB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는 방법과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몽고DB 데이터 백업 그리고 복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의 안전한 저장과 값에 대한 일관성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서비스를 진행하다 보면 각종 장애 상황에 접하게 되는데요. 장애가 발생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백업과 복구에 관련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의 경우에는 테이블별로 사용하는 솔루션에 따라서 단순히 데이터가 저장된 파일을 복사하는 것만으로도 백업이 가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NoSQL 솔루션의 경우에는 한 대 이상의 서버에 데이터가 복제되거나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파일을 복사하는 것만으로는 데이터의 복제와 그 다음에 복구가 쉽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몽고DB가 기존의 MySQL 등과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백업과 복구에 관해서는 기존의 RDBMS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몽고DB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덤프를 뜨고 복구하거나 리플리케이션을 하는 등의 다양한 백업 및 복구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셧다운을 한 다음에 파일을 카피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백업 방법이고요. 몽고DB는 기본적으로 NoSQL 솔루션이지만 결국에 저장된 데이터는 운영체제의 특정 폴더 또는 지정된 임의의 폴더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차곡차곡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찾아내서 운영체제에서 지원하는 복사 명령어인 copy 등의 명령어를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복제해내는 방법이 바로 이 백업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데이터 파일이 사용 중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서비스를 종료하고 몽고DB 인스턴스가 종료시킨 상태에서 데이터를 복제해야 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원초적이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가끔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백업한 것을 복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복사한 파일을 새로운 서버에 다시 복사해 넣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복구 대상의 파일 크기가 굉장히 크거나 개수가 많아서 디렉토리를 출력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복사해서 백업하는 이러한 복구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또한 그 시간 또한 예측하기 힘들어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 더 이상 다른 복구할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부득이하게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을 이제 권장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방법은 fsynclog과 백업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파일을 카피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종료하고 그것을 복사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파일 카피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종료하는 이유는 데이터의 복제 중에 새로운 데이터가 유입되거나 기존 데이터가 변경 또는 삭제가 될 경우 백업 시에 무결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종료하고 물리적으로 격리된 상태에서 파일 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종료하는 것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진행을 했어야 했습니다. 자, fsync락은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fsync락은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락을 걸고 데이터를 복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fsync락을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락을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의 유입이나 변경이나 삭제 등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무결성 등 여러 가지 이슈에서 자유롭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몽고DB에서 제공하는 클론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로컬 서버에 위치한 데이터가 아닌 리모트상의 데이터도 똑같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로 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로컬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사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때에는 copy 데이터베이스 명령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복제 또는 복구 등의 원하는 작업이 끝날 경우에는 다시 fs락을 이용해서 fsync락을 이용해서 언락을 해줘야 다시 데이터 입력 및 수정, 삭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락을 걸고 복제를 다 한 다음에 복구를 다 수행했으면 다시 언락을 해서 원래대로 데이터베이스 입출력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백업 방법인 몽고 덤프와 그 다음에 몽고 리스토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몽고 덤프와 몽고 리스토어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백업 방법이고요. 몽고DB 내에 데이터를 컬렉션, 데이터베이스, 전체 데이터 단위로 백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업이 되는 데이터는 bit은 형태로 저장이 되며 문자열 형태로 저장된 다른 데이터보다 더 빠르게 백업과 복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업된 데이터는 몽고 리스토어 명령어를 통해서 복구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몽고 익스포트와 몽고 임포트가 있는데 이 몽고 익스포트와 몽고 임포트가 기존의 몽고 덤프와 몽고 리스토어의 차이점은 백업할 때 데이터 형태를 JSON, CSV 파일, TSV 파일 형태로 백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몽고 덤프와 몽고 리스토어는 bit은 형태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몽고 익스포트와 몽고 임포트는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 형태로 백업을 하고 복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도 면에서는 느릴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이러한 툴이 존재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할 때 외부의 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백업된 데이터는 몽고 임포트 명령어를 통해서 다시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복구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몽고DB는 NoSQL 솔루션이고 기본적으로 복제에 관련해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예전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또는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몽고DB의 복제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이러한 복제 기능을 이용하면 실시간 백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복제본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스터 서버, 즉 메인 서버에서 입력된 쿼리를 그대로 n개 이상의 슬레이브 서버에 반복 복제해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메인 서버에 입력된 쿼리가 슬레이브에도 그대로 복제가 되고
항상 메인 서버와 동일한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메인 서버에서도 쿼리를 통해 데이터를 변경 또는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슬레이브에서도 해당 명령이 그대로 복제되기 때문에 서비스 운영 중에 쿼리 명령어를 통해 유실한 데이터가 혹시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복구가 어렵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몽고DB에는 레플리카 셋이라는 그 메인 서버가 물리적인 장애가 생겨서 문제가 생겼을 때, 즉 장애가 발생했을 때 슬레이브 서버가 자동으로 그것을 대체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서버 또는 슬레이브 서버 중에 일부가 물리적인 손상에 의해서 사용이 불가능해질 경우에 메인 서버 또는 유실되지 않은 슬레이브를 통해서 다시 데이터를 살려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몽고DB는 리플리카 셋을 이용해서 만약 프라이머리 서버가 손상을 입었을 경우 즉시 슬레이브인 세컨더리 서버 중에 이제 투표를 통해서 자동으로 프라이머리 서버를 대체하는 새로운 프라이머리 서버를 선정해서 그것이 바로 기존의 그 레플리카 셋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처럼 보여지도록 바로 대응을 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몽고DB는 이 레플리카 셋을 이용하면 일부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적으로는 문제없이 동작하는 것처럼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냅샷 백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스냅샷 백업은 몽고DB 내부에서 사용하는 백업 방식이며 사용자의 데이터를 좀 더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한 일종의 버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몽고DB는 빅데이터 솔루션이기 때문에 대량의 인서트 트래픽을 견딜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 인서트된 데이터는 결국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만약 하드디스크에 물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저장 자체가 불가능한 이슈가 있습니다. 몽고DB 1.6 버전부터는 저널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데이터가 입력되는 경우 일단 메모리상에 저널 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디스크에 내용을 저장하는 것을 디스크의 내용을 저장하는 것을 수행합니다. 만약 물리적인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저널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복구가 가능하고요. 몽고DB로 들어온 데이터는 입력, 수정, 삭제 등을 한 모든 데이터 이것을 메모리상의 저널 시스템에 일단 저장을 하기 때문에 디스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일단의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저널 시스템 역시 그 커밋을 하는 주기 동안 본의 아니게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을 하면 역시 미처 저장하지 못한 데이터들, 저널 데이터를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몽고DB의 데이터를 백업하고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sync락과 백업을 하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실습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use test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 명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things라는 컬렉션에다가 이제 도큐먼트 20개를 저장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때 저장되는 도큐먼트는 x가 무조건 4이고 j라는 키는 1부터 20까지의 값을 가지는 20개의 도큐먼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things에 find all을 수행하고 카운트를 하게 되면 입력한 데이터가 20개이기 때문에 20이 리턴이 되겠죠.
자, 20개의 데이터를 저희가 저장을 했고요. 이제 로컬상의 데이터를 복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use admin이라고 해서 어드민 계정으로 어드민 데이터베이스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db.copy 데이터베이스를 수행해서 자, 테스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test1이라는 데이터베이스로 복제를 수행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how dbs를 이용해서 실제로 해당 명령이 수행됐는지 결과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자, 커맨드 창에서 use admin이라고 해서 admin db로 스위칭을 하고 그 다음에 copy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자, 오리지널 소스 이름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냥 test1이라고 입력하면 이것은 일반 변수나 객체라고 인식을 하고 그걸 찾게 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자열로 testdb 그 다음에 test1db 이름을 명시해 주시면 이제 testdb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test1db로 복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show dbs를 해주면 testdb와 test1db가 각각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격지로 데이터를 복사하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 보시면 db 그 다음에 copy 데이터베이스를 수행하고 복사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과 그 다음에 이제 복사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동일하게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로컬 복제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 동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7, 168, 1.77에 27017번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를 해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복사된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사용을 해서 db, things, find 그 다음에 count를 해서 원래 소스에 있던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복사해 왔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자, 새로운 db에 우리가 접근을 했고 show dbs를 했을 때에는 아무런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 원격에 있는 이 주소와 IP를 사용하고 있는 원격으로 구동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로부터 이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복사를 해서 로컬에 테스트란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복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카피 데이터베이스가 수행된 다음에 show dbs를 하게 되면 기존에 없던 이 테스트 db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use 테스트를 해서 해당 테스트 db를 사용하겠다 명시해주고 거기에서 things라는 컬렉션의 도큐먼트 개수를 세보면 20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반대로 이 클론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사용해 볼 텐데요. 자, 이 클론 데이터베이스는 자, 현재 로그인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 명시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복사를 해오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지만 이것을 우리가 클론 데이터베이스를 수행하게 되면 그것을 복사를 해서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만들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용량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용량 차이를 따로 알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있던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복제를 수행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몽고 덤프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시면 자, 몽고 덤프를 하겠다. 이때 덤프를 뜨기 위한 호스트는 127.0.0.1이다. 즉 로컬 호스트에 현재 실행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덤프를 뜨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몽고DB에 덤프를 뜨라고 하면 해당 현재 실행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비슨 형태로 저장을 해서 백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백업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뒤쪽에 명시를 하고
이번에는 몽고 리스토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호스트로는 127.0.0.1 이라는 로컬 호스트에 현재 실행되어 있는 몽고DB에다가 복구를 하겠다라고 명시를 하면, 자, 이렇게 덤프를 떠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실행 중인 몽고DB 데이터베이스 서버에다가 해당 데이터를 복구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몽고DB의 익스포트와 임포트를 사용해서 이제 비순이 아닌 다른 포맷의 데이터를 백업하고 복구하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 몽고DB의 익스포트를 수행시키고 그 다음에 호스트는 192.168.1.77로 돌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호스트로 쓰고, 이때 이 데이터베이스의 서버에서 돌고 있는 테스트라는 DB에 things라는 컬렉션을 이제 test.exp라는 파일 형태로 백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주면 해당 DB에 커넥션을 한 다음에 그 DB, 테스트 DB에 things라는 컬렉션에 들어있는 20개의 도큐멘트를 이제 파일 형태로 익스포트를 시켜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익스포트된 파일을 이제 인풋으로 사용해서 몽고 임포트를 수행하게 되면 이 20개의 도큐멘트를 어디에다 저장하느냐? 현재 실행 중인 데이터베이스 로컬 DB에 테스트라는 DB에 things라는 컬렉션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복구를 시키라는 것이고요. 이때 기본 타입은 데이터가 저장된 타입은 JSON 형태이다. 다음에 소스가 되는 파일은 이제 아까 우리가 출력을 했던 test.exp라는 파일이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 test.exp에 이제 백업이 되어 있던 20개의 오브젝트, 도큐먼트가 임포트가 됐고, 그것을 몽고DB 쉘 로그인을 해서 들어간 다음에 testDB에서 things의 카운트를 세보니까 20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몽고DB의 운영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자, 몽고DB를 백업하고 복구하는 방법. 몽고DB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덤프를 뜨고 복구하거나 리플리케이션을 하는 등의 다양한 백업 및 복구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RDBMS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용량의 분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존의 RDBMS처럼 심플하게 카피를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그러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백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몽고DB에 백업하고 복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우선 서버를 셧다운 시키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파일을 복사해서 백업과 복구를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입출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fsync 락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전체의 락을 건 다음에 copy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명령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복제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락을 걸어서 복제한 다음에는 반드시 해당 락을 언락 해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정상적인 데이터베이스 입출력이 수행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이외의 백업 복구 방법은 몽고 덤프와 리스토어를 이용해서 몽고DB 내 데이터를 컬렉션, 데이터베이스, 전체 데이터 단위로 bit은 형태로 백업을 신속하게 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몽고 덤프와 몽고 리스토어를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또 이에 반해 다양한 포맷으로 출력을 함으로써 다른 도구와의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몽고 익스포트와 몽고 임포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백업 시 데이터의 형태를 JSON이나 CSV나 TSV 형태로 백업할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복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몽고 익스포트와 몽고 임포트는 다양한 형태의 포맷으로 입출력이 가능하지만 bit은 형태로 백업을 하는 몽고 덤프나 몽고 리스토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라는 점을 감안하고 사용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러한 사항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